자, 이제 다문화 사회 이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요, 멘토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다문화 관련돼서 이제 정부 부처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라는 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국무총리가 위원적으로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도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또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고, 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교육과학부에서 교육, 외교부에서 이제 뭐 대상국가 외국 관계, 법무부에서 결혼, 이민자, 입국, 체류, 귀화 뭐 이런 거, 행정안전부, 생활정착, 그다음에 문화부에서 뭐 문화 교류 프로그램, 한국교재개발, 농식품부에서는 영농기술, 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 취업지원, 여성가선 여성 결혼, 뭐 교육, 뭐 양육 지원이 다양한 부처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한국교육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결혼 이민자, 초급, 중급 해서 강사 자격도 주고 뭐 이렇게 교재, 수료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도 또 역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2부에서는요. 자, 멘토링이라는 건 뭘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멘토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내가 뭐 다문화 어린이랑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 학기 지나면서 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3주 하고 4주차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학교로 멘토링을 나가면 저는 계속 차를 타고 순회하면서 가서 현장을 방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매주 어린이를 만나서 보고서를 메일로 저한테 보내면 제가 받아보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 상대하는 거 보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의 부모가 된 것처럼,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요, 지금 우리 여기 중국 친구가 엄마 학교 때문에 따라왔다가 자기가 친구랑 논다고 막 빨리 가라고 철없이 했던 것처럼 우리 다문화 어린이들도요, 철없는 애들도 많아요. 내가 전에 보면 우리 여러 대학생들이 갔는데요, 얘가 막 도망갔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떼쓰고 뭐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다 일 다니고 또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아빠가 나이 많고 뭐 부부 싸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안 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처음 만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쑥스럽기도 하고 막 어색하니까 아이들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학기 동안 7, 8, 9번 지나면서 그 어린이들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아이들 사랑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아이는 막 도망가다가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이제 안 올 거야. 그러면 왜 안 오냐고, 문제도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애가 막 굉장히 섭섭하고 잘할 걸,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보고서를 보면 그 이름을 그냥 수십 번을 쓰는 거예요. 보고서에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 짧은 한 학기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갖게 되는가. 저는 이것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통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부모에게서, 학교 선생님에게 대해서 사회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그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야.
특히 이 지역에서는 대학생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들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가르쳐주면 그 어린이들한테는 물론 공부도 있지만 우리 언니 선생님들이 뭘 전공하는지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이제 매 학기 부모가 동의해주면 여러분은 한 학기 하고 지나가지만 또 다음 학기 다른 선생님 만나고 다른 선생님 만나면서 이 어린이들은 사회성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선생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이 대인관계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처음 이 아이를 만나지만 지난 학기에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고서를 다 보면 여러분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또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멘토링하는 게 중요하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문화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멘토링이라는 게 진정한 멘토링은 뭘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한국의 조직 문화라는 것은 상사가 이제 부하를 같이 단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팀워크를 다진다 이제 그런 이제 차원이 이제 어떤 문화인데요. 사실은 이 과거는 그랬죠. 뭐또 일정 부분 그것이 뭐 팀워크를 다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뭐 그냥 끝나면 바로 가고 그러면 그런 뭐 얘기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사적인 얘기를. 물론 뭐 모여서 직장 얘기도 하고 다 하지만 업무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방법이 너무 강압적이고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불편하죠. 요즘은 뭐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뭐 간단하게 먹고 헤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달라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사와 부하가 서로 업무 환경에서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누고 또 듣고 그러면서 뭔가가 더 이제 발전한다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취지는 이해가 가죠. 자, 그런데 이 다문화 멘토링은 어떤 멘토 멘티가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뭐 멘토 결연식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이선희도 나오고 막 그런 멘토가 이제 연습생 멘티를 뭐 몇 주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나와서 노래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멘토와 훈련생 이제 가수 지망생 뭐 이런 관계 같은 걸 우리가 오디션 프로에서 봤죠. 자, 그 멘토는 뭐냐 말이죠. 그 멘토는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리스의 희곡 오디세우스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왕이 말이죠.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아들 왕자를 갖다가 친구에게 이제 맡겼어요. 옛날엔 전쟁을 뭐 1, 2년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씩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맡겼는데 그 친구인 이제 친구가 멘토예요, 멘토님이.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이제 교육시키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멘토라는 게 이제 어원이 시작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건 뭐냐? 특히 다문화 멘토링은 뭐냐? 멘티 또는 뭐 프로테제 그러는데요. 하여튼 멘티의 능력과 품성 개발을 목적으로 상담, 지원, 격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저도 다문화 멘토링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요. 처음에는 이 어린이들 이제 우리 한국말이나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성적이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색깔이 좀 피부 색깔이 다르다, 뭐 말을 잘 못한다, 또는 뭐 얘가 다문화 가족 아이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약간 왕따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 그 어린이들의 지지자, 격려자, 멘토가 돼주는 것만 해도 그 아이들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어린이 100명 있는데 20명 아이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데 대학생이 매 와서 가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래. 뭐 우리 일반 아이들은 그런 거 없는데 쟤네들은 해주니까 이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학업을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해 인성이라든지 그 아이의 어떤 앞으로 비전, 꿈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꼭 주어진 시간 내에 공부만 막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공부하기 힘들어하면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나가서 뛰어놀아도 돼요. 그래서 그래 타도 되고 미끄럼틀 타도 되고 이제 축구를 해도 되고 그러면서 그 어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성인이 나아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과 1대1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의 품성과 유능성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활동이 바로 멘토링이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여 지도와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런 체계를 멘토링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 우리 멘토링 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요, 내가 여태까지 선생님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이거지. 어린이한테. 그 내가 너무나 이런 말을 듣고서 내가 정말 이 아이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자부심과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일단 그 멘티가 성장하기 위해서 친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언니 오빠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전달하고 경험을 전달하고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 여학생은 여대생, 남자 어린이는 남학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다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꼭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문화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도 구간 이제 우리 중고생들이 보면요, 이 아이들이 뭐 거의 뭐 등치가 그냥 막 어른 같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여학생들하고 뭐 얘기한다고 이렇게 전화번호도 뭐 받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뭐 도와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사적인 그런 거는 좀 자제하도록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방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런 또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좀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과 친구 되고 멘티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 멘토링이라는 건 뭐예요? 우정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제 친근하고 신뢰성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멘토가 그 멘티를 그 왕이 말이죠, 자기 친구한테 아들을 맡기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친구 멘토는 그 친구의 아들, 왕의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가르치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돌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멘토와 멘티는 우정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멘티 어린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가 일반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참을성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발전되죠. 그래서 또 한편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는지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사회 환경,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감사하는 또 그런 마음도 당연히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이 지지자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그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왕따도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 아이들에게 지지자가 되고 격려자가 돼준다면 그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힘과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새로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공하는 전공이 뭔지를 아이들이 물어볼 때 이건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건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전공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공유해 주면 이 아이들은 이제 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워킹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린이를 멘토링 했는데 한 번은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인도네시아 어머니 출신 어머니인데 초등학생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인가 4, 5학년 됐는데 이게 애들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한국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걸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엄마랑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왜 그렇게 놔뒀냐 그랬더니 그냥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나 보다 해서 그랬다는 거여서 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친구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좋은 일만 꼭 할까요? 친구들이 모이면 또 나쁘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라고. 그래서 아들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그런 정보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의외로 굉장히 아들에게 무뚝뚝하고 좀 무섭게 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또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런 거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뭐 꼭 그렇게까지 가족 관계까지 터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어린이를 통해서 들은 정보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또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했고 초중고등학교 동안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롤 모델이 된다. 롤 모델.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들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나도 앞으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좋은 또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룹으로 이제 공부를 또 해요. 그래서 멘토 멘티가 여러 명이 둘러 앉아서 같이 공부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는 서로 네트워크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교양 과목으로 수강 신청 받을 때만 4, 50명, 50명 뭐 이렇게 받는데요. 그 어린이들이 꼭 이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면 꼭 50명이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멘토 1명이 멘티 2명을 할 수가 있고요. 가르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멘토 2명이 멘티 1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두 어린이를 1명이 멘토링 할 때 또 다양성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여러분이 2명의 멘토가 1명의 멘티를 할 때도 또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또 그룹을 하면서 또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전과 꿈,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이 이 멘토링을 하면서요. 내가 정말 가르치는 게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까? 이런 것들도 또 새로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어린이들이 한 주 한 주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한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이렇게 어린이 발전되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뭐 서양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뭐 백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더 좋은 거고 좋은 세상 사람들이고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뭐 좀 못 살고 뭐 불쌍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이제 우리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 떠나서 커스모폴리탄적인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삶의 행복 지수 이런 거 보니까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가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저렇게 막 가난하고 인구도 많고 뭐 어렵게 사는데 뭐 행복할까 그러지만 그 인간의 행복이라는 꼭 물질과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는 뭘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사람 간의 어떤 사랑이 식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정이 없고 그냥 참 그러면 그 삭막한 사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 라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교육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이제 그 아이들은 앞으로 10년 뭐 그 이후의 삶을 미리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엄마나 아빠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그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그런 거를 누구한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또 매 학기 새로운 언니 오빠들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이 아이들도 이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몇 년 전에 포천시 교육장님이 우리 수료식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불량 청소년 한 명을 선도하는데 비용이 한 2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뭐 그런 통계가 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가 불량 청소년이 되지 않게 해서 그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용이 그렇게 발생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2학점을 취득하면서 한 학기 동안 그 아이들을 잘 키운다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등록금 내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경험이 쌓이겠지만, 그럼 사회적으로는 정말 시나 국가의 재정이 지출되지 않으면서 그 어린이를 케어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국가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어린이들이 잘못돼 가지고 불량 청소년들이 돼서 막 골목마다 막 그런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마음 놓고 길거리 다닐 수 있겠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멘토링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듣고, 정말 우리가 자그마한 일이 국가에 큰 일이 될 수 있고, 그 어린이들은 개개인 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린이든지 어떠한 능력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이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더 강점을 발견해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준다면 그 어린이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잘 개발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함께 즐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 가르쳐 주면서 뭐 좀 마블 게임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뭐 같이 공차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통해서 즐거운 또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또 나의 과거의 경험을 여러 가지를 또 어린이들한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어린이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멘티 어린이의 생각, 감정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틀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요즘은 자율과 창의와 개성을 인정하는 세상이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도요 구체적으로 너 이거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와 소통을 할 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해서 정말 이해가 되고 있는지 이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멘티의 질문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그래서 아이들이 막 산만하지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대응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더 침착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겠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멘토의 수행 역할은요, 이제 학습 지도 및 코칭, 그래서 학습을 지도하고 공부 방법을 코칭하고 또 시험 관리 같은 것들을 지도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진로 및 직업 코칭, 그래서 멘티의 적성과 흥미의 발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고취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개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서는 정서적 지지 및 마음 상담, 그래서 멘티의 고민을 들어주고 형 누나로서 조언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활관리 조력은 일상생활관리, 의식주 관련해서 또래와 관계 놓은 방법, 학교생활 적응, 생활태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문화활동, 함께 영화보기, 책 읽고 토론하기, 함께 운동하고 박람회 가기. 사실은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제 아들이 인천에서 살을 때 어린이랑 할 때는 그 어린이의 아파트에 가서 멘토 활용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시에서 시급을 이제 몇천 원씩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햄버거도 사 먹고 이랬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환경적으로 어린이 집에 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는 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안내를 하겠지만 대학생이 혼자 가지 말고 항상 두세 명이 팀을 짜서 가기를 제가 이제 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기로는 어린이와 함께 영화도 보고 박람회도 가면 좋겠지만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우리가 뭐 교통비나 생활비 일부 보조하는 한 학기에 뭐 10,000원 정도 아주 최소 비용 정도만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방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에 보니까 이제 제가 사회봉사센터장을 할 때 보니까 롯데월드에 장학재단에서 10만원씩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20만원에 지원 받아서 이제 거기 입장권하고 뭐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학 중간에 장학재단에 그 장학 시급을 받고 멘토링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랑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 중에서 일부가 이제 학원 다니거나 뭐해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 당연히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도시락 비용 이런 건 좀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진로 탐색 우선 박람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거기 가서 뭐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참 그런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책 읽고 토론하기, 운동하기, 공부하기 뭐 이런 정도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지도 이런 것들이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느끼겠습니다만은 다문화 어린이들의 어려움 뭐가 있을까요? 언어, 학업, 인간관계, 기타. 그렇죠? 언어라는 게 어머니로부터 많이 이제 이게 습득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빠는 일하러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랑 많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학업 능력 왜냐하면 이제 심지어는요 이제 학교에서 그 숙제 같은 거 이게 알림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엄마가 읽을 줄 못해가지고 뭘 준비물 해야 되는지 숙제를 뭘 했는지를 엄마가 그걸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물 안 챙겨가고 그러면 학교에서 혼나고 그러잖아요. 또 왕따 당하고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뭐 우리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또래 따돌리면 놀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볼 때는 이 가정이 결손 가정이 좀 많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심리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뭘 도와주겠어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 멘토링의 목표라는 것은 일단 언어 소통, 학업 능력, 인간관계. 그래서 일단 대화를 많이 하면 늘어나요. 그렇죠? 특히 우리 대학생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고급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쓰는 용어를 교정해 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부가가치적인 것은 뭐냐면 부가적인 건 이제 아까 뭐 가족 문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과 멘토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면 티처예요, 티처. 교사예요, 교사.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코치예요, 코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언니, 오빠, 부모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 돼서 한 학기 동안 그 아이를 물론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멘토링하며 가면서 조금 이제 그 이런 섭섭한 마음을 이제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학교 가서 아이들 멘토링하는데 선생님이 막 바빠가지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그 몇십 명, 20, 30명을 다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뭐 학습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가는 거 일일이 다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멘토링 보고서를 잘 출력해서 선생님한테 전달함으로써 출석 인정을 받고, 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서를 선생님께 출력해서 갖다 내므로써 선생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문화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별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이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서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는 필요하다는 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어떤 학생들은요 교보제 같은 거 사가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은 학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있는 교보제를 활용하면 되고요. 우선 선생님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성지도, 상담지도, 진로지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엔터링 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시간을 잘 지키고 중도 포기하지 않기, 언어를 세심하게, 또 특히 또 편애하면 안 돼요. 또 무리한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사주겠다,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아도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에 어린이랑 같이 공부한 내용을 찍어서 거기 사진 올려서 저한테 내고 담임선 갖다 드리는데요. 그걸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무단으로 올리면 안 돼요. 어린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그 상황에도요, 어린이 사진 없고요, 어린이 부모 직업 이런 거 없어요. 거기 쓰는 난이.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저한테 다 낸 거를 제가 학기 말에 다 그걸 정리해 가지고 편집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수료식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 책을 교육청, 시청, 학교에 다 배포를 하는데요. 거기는 철저하게 어린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은 다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이름 다 지워요. 그래서 그 어린이의 마이클, 필리핀식 이름, 또 욜라, 어디식 이름, 이런 이름을 다 땡땡이로 다 바꿔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저한테 보낼 때는. 그래서 어린이 인권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면 되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7회, 8회, 9회면 반드시 그 정해진 날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갔는데 어린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가고 갔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는 매주 학교를 방문하면서 여러분 보고서 받은 것을 단톡방에 다 피드백하고, 또 제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담임선생님 만나보고 또 상황을 다 체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이 그냥 7, 8, 9번만 열심히 보고서 제출하면 수료되는 건데, 그것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제 F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3주 정도 오리엔테이션하고 바로 이제 멘토링 나갈 때 바로 나가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말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이런 기억을 잘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는데, 장학사님이 또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학교 내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린이 데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 사 먹으러 나가다가 사고 나도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데리고 임의로 교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멘토 마음으로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 우리가 한 일원을 잘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멘토링은 여러분과 이것에 같이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고, 다문화 현상과 이주민의 삶의 본질을 마음으로 보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부에서는 다문화 사이에, 2부에는 이제 멘토링. 그래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지를 각각 보고서 1, 2, 3, 4 양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